자, 지난주 이어서 또 그 현금 흐름표 또 이어서 좀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현금 흐름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이건 앞으로도 이제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쭉 들었으니까 아무튼 들으셔야 본인들이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금 흐름표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래서 영업활동이 뭐고, 투자활동이 뭐고, 재무활동이 뭐고. 그래서 영업활동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플러스가 보통은 좋다. 그 투자활동에서는 마이너스가 대체적으로 좋고, 그 재무활동에서도 결국 마이너스 단계에 있을 때가 대체로 무난하다. 그 100%가 아니고 그 한 확률적으로 한 70%, 80%, 80%, 90%. 그래서 그렇게 특징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이클 단계별로 해서 지금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특징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들어만 놓으세요. 들어만. 자, 다시 나중에 이제 이것은 자꾸 이제 반복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우량주든 개별주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제 한 번씩 중간중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우량주나 종목들, 개별주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한 이 재무상태표나 아니면 이 현금 흐름표나 다음에 또 하게 된 이제 손익 계산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 그래서 항상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이 종목이 이 사이클상으로 어떤 단계에 있냐. 그래서 거꾸로 제가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 여기 고점을 향해서 여기 고점 근처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성숙기다. 성숙기. 성숙기.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를 줄 모르는 분들은 이게 성숙기 단계에 있는 종목만 골라서 하셔라.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먼저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성숙기 단계. 그다음에 이제 그 앞 단계가 이제 성장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런 단계든 뭐 단계 상관없이 이제 뭐 구조 조정 침체기 뭐 이런 단계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IMF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 뭐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잃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점을 지나서 이렇게 쇠퇴기. 그래서 저희가 성숙기, 성장기, 쇠퇴기, 구조 침체 이런 단계들별로 어, 현금 흐름표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상관없어요. 뭐 기억 안 나도. 일단은 이렇게 설명만 들어두시고 뭐 저런 게 있구나. 뭐 저런 특징이 있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자꾸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또 학습을 하고 또 반복해서 자꾸 종목들도 적용시켜 보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걸려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 이것도 그냥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최소한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정도의 특징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우리가 결국 종목을 고르고 아니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이해를 해가는 데 있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이제 그 재무제표 우리가 재무제표 하는데 그 재무제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그런 부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업의 초창기 단계가 이게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그 성장기로 넘어가기 전에 도입기, 이제 기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그러니까 신생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입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되게 이제 아직은 이게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안 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코스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코넥스 뭐 이런 시장이 또 있거든요. 이게 비상장 회사, 비상장 주식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생긴 지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얼마 안 된 종목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우리가 뭐 엔젤 투자자다 뭐 이렇게 엔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젤 투자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엔젤 투자자다. 그래서 그 도입기 단계에 있는 이런 기업들의 이제 저희는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기는 이게 초기 단계, 이게 성장 초기 단계 있는 기업들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아무튼 이게 잘 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랩 같은 거 이런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했을 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무튼 상장된 지 뭐 1년 2년밖에 안 됐다거나 아니면 뭐 아직 코스닥도 상장이 안 됐을 때 뭐 그럴 때 단계가 이게 도입 단계가 되겠죠. 도입기 단계에 있는 현금 흐름표는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잘 되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런 코넥스 이런 데 이렇게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 근데 진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10종목 하면 이런 종목에서 10종목을 내가 투자를 하면 이 10종목 중에 10종목 중에 한 9종목은 10종목 중에 9종목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종목 정도가 성공을 하는데 한 종목이 성공을 하면 이게 막 나중에 여기서 사가지고 그래서 막 100배도 가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투자 결과가 우리가 비트코인 가지고 100배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뭐 아니면 돈데 아무튼 뭐 10종목 열 종목 그러니까 10종목을 내가 하게 되면 아에서 9종목이 없어지고 한 종목이 남으면 그 한 종목이 대박이 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포트폴리오가 잘 짜지면 이 9종목이 망해도 이 한 종목에서 이걸 메꾸고 이걸 손실 난 걸 메꾸고 이 수익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이게 이것도 이제 포트폴리오로 잘 했을 때 포트폴리오. 그러면 이런 종목들에서 이렇게 잘 고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도입기 단계에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비중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숙기 단계를 1,0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성숙기 단계를 1,000만 원 한다 하면 이런 도입기 단계에 있는 종목은 얼마 정도 나오면 될까요? 비중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얼마 정도? 이 도입기 단계 하면은 성숙기 단계에 있는 걸 한 종목당 대 1,000만 원씩 한다면 이런 도입기 단계. 이 기업은 진짜 한번 내가 한번 믿고 한번 10년이고 20년이고 한번 가져가 봤으면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뭔가 좀 아무튼.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중으로 따지면 몇 프로? 아무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그죠? 이게 또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자,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에서 한 10%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그죠? 5%면 50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냥 사놓고 없어도 되는 돈, 내가 뭐 이 정도는 없어도 된다. 내가 해서 50만 원 정도는 없어도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뭐 상관없다.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건 내가 10년, 20년 잊어버리고 그냥 있을 수 있다. 그래갖고 나중에 잘 되면 예를 들면 50배도 100배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이제 도입기 단계에 있는 기업인데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가 거의 한 50만 개 돼요. 50만 개. 중소기업 숫자가 50만 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50만 개 중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2천 개가 지금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만 개 중소기업이죠. 이게 중소기업. 중소기업 50만 개들 중에서 상장된 게 2천 개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2천 개는 상장이 됐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보면은 50만 개 중에서 50만 개 중에서 그래도 2천 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야. 2천 등 안에. 등수를 따지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다는 것 자체로서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리스크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그 상장이 안 된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된 것은 좋은 건데 투자라는 건 그래요. 이게 꼭 보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막 해서, 그죠? 수익률이 막 해서, 어, 100배짜리, 뭐 200배짜리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상반된 것인데, 그게 보시면. 그래서 항상 내가 수익률에서 막 100%짜리, 200%짜리 이런 수익률을 내려면 결국은 내가 어떤 모험을 해야 된다. 그만큼 큰 위험을 떠안아야 된다. 대신에 내가 큰 위험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뭘로 관리해야 되냐? 결국 비중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중을 내가 그 성숙기 단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5%든 10%든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년 전에 그때 IT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네이버라든지 무슨 다음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기 단계의 기업이었던 거죠. 20년 전, 그 IMF 왔을 때, IMF 이후에 그 무렵에 예를 들면 네이버나 그 당시에 그쵸? 네이버나 다음 이런 종목을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하면 종목으로서 이 도입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내가 골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치, 100만 원치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으면 지금 몇 배가 됐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드는 것이죠. 지나놓고 보면. 자, 그래서 도입기 단계에 있는 종목은 이제 현금 흐름표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그래서 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이때는 결국은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입기 단계니까 결국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투자 현금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도입기 단계 초창기, 기업의 초창기에는 계속 돈을 버는 것보다 결국은 시설도 늘리고 공장도 더 지어야 되고, 그죠? 공장도 더 지어야 되고 시설도 더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도 더 뽑아야 되고, 그죠? 계속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돈을 쓸 일이 많은 거죠. 쓸 일이. 돈을 투자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자 활동을 통해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마이너스도 크다. 근데 또 이때는 재무 활동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단계냐? 재무 활동을 통해서 돈을 계속 만들어 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주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든 아니면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오든 그렇게 아무튼 유상증자를 해오든 대출을 해오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재무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와야 된다. 이게 플러스라는 거죠. 현금을 만들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오는 것도 크게 만들어 와야 되고, 크게 만들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도 크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죠. 현금도 크게 만들어 와야 되고, 투자도 크게 해야 되고, 그런데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 들어오는 것은 없고, 오히려 현금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거 마이너스 의미는 제가 자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업활동으로서 마이너스 무슨 의미냐? 이 얘기를 제가 자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신생 기업의 어떤 물건을 사람들이 사는데, 어떤 기업들이 사는데, 아니면 다른 소비자들이 사는데, 그것도 이제 기업들이 사겠죠, 기업들이.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무튼 신생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좀 아무튼 또 신뢰도나 여러 가지 어떤 뭐 어떤 품질이나 신뢰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검증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제 아니 좋다고 해도 아무튼 제품이 좋다고 해도 그게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게 또 실제로 사용이 돼서 어딘가 납품이 되든 어디가 되든 사용이 돼서 그게 검증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외상으로 한다든지 뭐 어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이제 물건은 많이 만들어놨는데 아직 마케팅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신생 기업들이 기술력은 있어가지고 기술력은 있어서 그게 이제 벤처기업이잖아요. 기술력은 있어서 특허도 내고 좋은 제품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마케팅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케팅 능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재고로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이게 물건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게 아직은 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그것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기존 시장을 경쟁자를 물리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아무래도 신생기업이다 보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입기 단계에서는 영업 활동을 해도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결국 예상으로 깔리거나 아니면 아무튼 어음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 마케팅을 못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놓고 보면 그래서 이건 신생기업들이 다 겪는 과정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업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신성기업 단계에서는 다 겪는 기업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도입기 단계, 도입기 단계에 있는 종목의 그 현금 흐름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자가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을 뭐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비중인데 그 비중을 이런 종목에 너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무튼 이런 것만 이렇게 권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그 상장이 안 된 비상장 주식 그래서 이런 종목 내가 해서 잘 사놓으면 몇 년 후에 그래서 이게 막 해서 100배도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하는데 근데 그런 종목을 막 해서 막 해서 막 1억 원치 투자해라 막 5천만 원치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또 이런 거에 또 혹해서 또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또 해놓고 그냥 또 5년 10년 또 고생하는 분들 또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현금 흐름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말만 믿고 그 말만 듣고서 투자를 잘못해 놓으면 여기 돈만 묶여 있고 잘못하면 그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 기업이.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에 혹해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런 것만 또 이렇게 영업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특히 수강생 분들은 그런 거에 자꾸 혹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고도 리스크 충분히 낮춰가면서 리스크 관리해가면서 돈을 이렇게 꾸준히 복리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런 거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그것도 또 단기간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가지고 최소한도 5년, 10년은 기다려야 결과가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당장 1, 2년 만에 막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런 것들이. 뭐. 자, 이게 이제 도입기 단계에 있는 그 현금 흐름의 특징이고, 이 보시면 이제 다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돈을 벌어야 될 때는 못 벌어오고 그런 얘기예요. 돈을 벌어와야 되는 영업 활동에서는 돈 못 벌어오고 오히려 돈이 마이너스가 나고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은 계속 늘려야 되고 투자는 계속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재무 활동을 통해서 아무튼 빚도 유상증자든 대출이든 계속 돈을 만들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이제 도입기 단계에 있는 종목의 현금 흐름이고 이런 종목을 우리가 투자자로서 투자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비중을 잘 조절하셔야 된다. 이런 비중에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 이런 종목을 막 1억씩 하고 막 5천씩 하고 이런 것은 진짜 뭐 아니면 토. 뭐 이런 거고 혹시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그런 거 영업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요. 요건 이제 요 정도 현금 흐름표는 요 정도 보고요. 자,